오늘 작품의 중심은 여기에 220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좋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것이잖아요.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더불어 말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이죠. 그런데 예술을 본다는 것은 삶을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예술에 대한 안목은 삶에 대한 안목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귀하게 이렇게 설치된 전시된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또 삶을 보는 안목도 키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주제가 이제 상상 속으로 여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상상력이죠. 상상력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죠.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꼭 예술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예술을 바라보는 안목이 상상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상이 다 예술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상상을 이렇게 잡아주는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이성이야,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술이 추구하는 아주 아름다운 가치는 상상력하고 인간의 고유한 능력의 이성이 늘 이렇게 자유롭게 음미하는 속에서 가치가 정해진다. 아름다운 가치가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 여러 용어가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예술을 뜻하는 이제 독일어의 쿤스트가 있어요. 예술은 쿤스트라고 하는데 이 쿤스트는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가 경제라는 걸 제가 이제 조각하시고 박찬가 선생을 보면서 최근에 좀 감동 있게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독일어권의 시인 중에 마이너 마리아 릴케가 있죠. 릴케라고 시인은 17살에 62세를 고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대의 릴케가 60대의 고대를 밖에
오늘 김홍식 작가님하고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요즘에는 동화에 많이 이렇게 벌거벗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경지에 들어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일의 아버지는 어린이고 역사가 쭉 발전하지만 역사의 태초는 오일이죠. 동양사람이 기록은 고대 원시시대이고 오일의 어떤 모태는 서린이죠. 고대는 원시시대 어린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함, 힘도 있어 단순한 거죠. 우리가 제가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재능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보면 석학들의 특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이해해요. 위대한 작가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이구의 MG스피의 이구 등식을 통해서 복잡한 것을 단순하고 복잡한 것을 그대로 내놓으면 위대한 작품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 놓여있는 이 작품은 매우 단순한 같은 극치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좀 다른 모습을 보면 입을 벌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입을 벌리고 울음을 터뜨리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울지 않으면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죠. 어머니를 때려보거나 그 울음을 위해서 목소리 듣고 입을 벌리는 것이고 근데 입을 벌리는 것은 호흡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어머니와 소통을 위한 것이 하지만 일부 세계와 교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교류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손을 모으는 모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에서 불가에서 떠는 모습 기도하고 거창하거나 멋을 부리는 거죠. 겸손하고 복잡하고 그런데 이 작품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모습도 굉장히 겸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찬가 선생을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으로 저도 자부를 합니다만 박찬가 선생이 평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보가 되어라. 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주고 하나가 있으면 절반 나눠주고 그래도 없으면은 열과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게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김수환 추기경님도 바보가 되시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어떤 경지에 오르면은 자기를 낮추고 단순해지고 작품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조각하시는 이를테면 세종태 선생님, 또 그림 그리시는 이중섭 아바나 또 여러 선생님들 단순하고 어린이 그림같이 단순합니다. 그런데 피카소 그림도 결국 단순해지고 있어요. 단순하고. 저도 이제 글을 많이 쓰고 책도 30여 권 썼습니다만 제 글을 못 알아보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직도 성숙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후에 나는 누구느냐 정체성의 문제인데 사람은 날 때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문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철학을 하면서도 대체로 이제 고대에서부터도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필로소피아라고. 그런데 그것도 복잡한 게 지혜는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문제를 던지고 문제를 불만하게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 이것이 철학이에요. 예수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인간의 특수성은 문제를 던진다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문제 던진 거 봤습니까? 인간은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던지면은 겸손해져요. 왜? 모르니까. 모르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소크라테스가 델포 신전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어떤 신탁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델포 신전에 새겨진 이 말은 그야말로 인류의 교훈이에요. 인류의 교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식과 정보 시대이고 신정부가 들어서도 AI에 대한 투자를 아주 수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I도 지식과 정보의 매망,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많은 물리학자, 우주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지식은 100으로 본다면 5% 정도 알고 95%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흔히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5%를 규명하지만 95%를 모르니까 뭐라고 명칭을 붙여요. 모른다고 하면 좀 쉽다고 그러니까 그 95%를 블랙 매터, 암흑 물질 혹은 블랙 에너지라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 흐르듯이 만물을 변화, 생성, 수면하게 이루는 것이 에너지예요. 근데 다행히 인류는 에너지의 순환 속에 살고 있죠. 순환 속에. 그래서 저는 그 단순하냐말로 인간이 많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욕망을 절제하고 비우는 박장갑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유로부터 물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심이죠. 무심. 불교적으로 보면 무심. 무심은 반대인데 있을 유자 유로 채워지면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사람이 아프죠. 비우면은 거짓말처럼 다 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연치유라고 합니다만 자연은 무의에 없음으로 돌아갑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시간에 대해서 고민이 왔어요. 시간. 근데 시간을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해답은 없어요. 시간. 그런데 시간과 무로 보면은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1927년에 쓴 책이 존재와 무예요. 모든 존재는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가? 시간이 가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몇십 년 후에 이 세계에 살아남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도 그런 말씀을 하지만 시간이 밀어가요. 그러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성숙을 거쳐서 가을에 수확을 해요. 왜냐? 시간이 밀어갔으니까. 그것을 달리 말하면 시간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독일을 표현하면 짜이티예요. 시간이 밀어갔다. 시간이 밀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밀어가면 시간이 마치 우리 힘 속에 맹물이 현상처럼 하산한다, 뒤로 간다 그러는데 결국 그것도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자연의 수입이에요. 자연을 거슬리면
질서에 관한 것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시간의 성숙입니다. 시간이 성숙하면 끝이 뭐냐면 무화이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것은 처음에 누가 다시 유아와 순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동서양의 사상이 다 만나거든요. 문제는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찬호 선생님은 이제 유로부터 물을 항원해가는 그런 데서 우리가 하는 교육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면은 여러분들은 작가인 분은 걸작을 제작하고 싶어 하시고 또 작가가 아닌 분은 걸작을 감상하고 싶어 하시고 그냥 버프먹는 작품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심사를 하고 작품도 보고 이거 쓰면서 몇 가지 결론을 했어요. 뭐가 메시지피스냐? 걸작의 기준은 뭐냐? 첫째, 걸작 작가의 노고가 무능하니까 잔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작품 보면서 이 작가가 얼마나 많은 노고를 기대합니다. 노고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이걸 첫째 노고의 흔적.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작품은 여러 부분 디테일에 모여서 큰 전체를 이루어집니다. 전체와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살아있어요. 디테일은 훌륭한데 전체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전체는 그럴 때는 자세히 들으려니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뱃속에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노고가 무정하게 전체와 부분에 유기적인 중화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기의 가치가 있는 영혼이 깊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영양분이 돼서 영혼을 습관해가지고 피와 살이 있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영양이 되게 우리 먹죠.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미술계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조사를 기자들이 세계에서 유명한 표명을 미술인사한테 물어봐요. 작품을 통해서 뭘 보느냐, 누가 주는 지역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첫째, 재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또 새로운 것이 있는데 세 번째로 살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은 재미지가 많은 남자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학술적으로 교정을 없이 산이 아니고 그게 즐거움. 근데 저는 개별적인 즐거움이니까 자기만 좋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더불어서 좋아하는 그것을 학술적인 감성적 즐거움입니다. 비춰보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좋아하는 서로 비춰보고 좋아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참는 사실 예수가 예수님 주는 즐거움은 그냥과 다를 수 없어. 그냥 되는데 그걸로 같은 아픔이나 좋은 일 감동하고 공감하고 설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메시지를 좀 상당히 그때의 교우분들 참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잠깐만 미안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